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층과 화석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층과 화석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진화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의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의 해석은 이 지층과 화석은 오랜 시간 그리고 진화를 증거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은 지층과 화석은 오랜 시간 진화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격변의 사건을 이제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 기록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일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에 빌리더라.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멈췄더라. 창세기는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이고요. 노아의 홍수 때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이제 땅 위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물로 이제 뒤덮이는 그 대격변의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고요.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명체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대격변이죠. 노아의 홍수는 전지구적으로 쓰나미, 해일, 지진,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고 땅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물속에서 이제 지층이 형성되는 원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양 액화입니다. 토양 액화. 큰 기품의 모든 샘이 이제 터져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강한 지진이 이제 일어난 것인데요. 이 강한 지진파로 인해서 이제 딱딱한 암석이나 이제 딱딱한 흙들이 이렇게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일어나는 이런 지진을 통해서 이 커다란 집채만한 이런 건물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이 바로 이제 토양 액화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탕류입니다. 저탕류. 홍수 때에는 이제 물의 흐름이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 빠르게 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그 물 속에는 고밀도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게 된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탕류를 통해서 물 속에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고 되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층 형성 실험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중 자유 낙하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물속에서 지층 형성 실험을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관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흙탕물이, 저탕물이죠. 흙탕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시속 100km의 속도, 노아의 홍수 때에는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입자 크기 순으로 여러 지층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굵은 입자는 굵은 입자로, 가는 입자는 가는 입자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형성된 지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매끄러운 경계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매끄러운 경계면을 통해서 빠르게 형성된 지층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침식된 경계면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발견되는 이 지층의 모습은 매끄러운 경계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속에서 형성된 지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탕물이 이제 흘러가고요. 그리고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지층의 형성이 아래쪽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이 첫 번째 형성된 지층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된 지층이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형성된 지층이 세 번째 바깥쪽 부분이 지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지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 생명체들이 이제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화석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기동성이 작은 이런 생명체들이 맨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기동성이 이제 빠른 그런 이 생물체들이 여기서 화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층의 이 화석을 통해서 진화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들의 이 기동성, 서식 환경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 자유낙하 실험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입자를 이렇게 섞어서요, 공중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커에 여러 입자를 섞어서 자유낙하했을 때 빠르게 형성되는 지층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자 크기 순으로 이렇게 빠른 지층의 형성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또 물속에서 지층 형성 실험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흙탕물을 이제 흘려내버렸을 때 물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수로를 이제 만들어서 흙탕물을 이제 흘려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 속에서는 입자 크기 순으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의 흐름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지층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 지층이 형성되는 모습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먼저 생성된 지층이고요. 이쪽 부분이 그 다음에 후에 생성된 지층입니다. 저탕류에 의한 지층 형성 실험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지질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지층 형성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과학자, 지질학자들은요, 이것이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이제 보지 않고요, 이런 국지적인 지층 현상 이론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산사태라든가 지진, 화산 폭발 때 이러한 지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전지구적인 이 지층 형성 과정을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발견되는 모든 퇴적 지층이 매끄러운 경계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형성된 이 침식된 흔적이 없는 뚜렷한 지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속에서 이루어진 지층을 우리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속에서는요, 지층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 물의 흐름에 따라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인트 헬렌산 사건을 폭발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지층 형성에 대한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인트 헬렌산은 워싱턴에 있는 매우 이제 큰 산이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이 폭발을 했고요. 산 정상의 대부분이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매우 큰 이제 산이 되겠습니다. 이 화산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4,000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 폭발력이고요. 산 정상 대부분이 이렇게 이 폭발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산의 높이는 3,000m였지만 폭발로 인해서 400m 가량이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되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을 이제 바꿔 놓았는데요. 화산 쇠설물 등에 의해서 30m 깊이의 계곡이 하루 만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수십억 년 동안 형성되어야 될 계곡입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루 만에 형성된 이 계곡을 우리는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은 이제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수개월 동안 분출 5개월 안에 2개의 캐년이 진흙과 화산성 쇠설물질의 흐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초 배수로인 스냅 캐년은 210m 깊이까지 이르렀고 그것의 동쪽으로 루이트 캐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캐년들은 둘 다 단단한 암석을 30m 깊이를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지나간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층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초기에 5월 18일 퇴적물로 형성된 지층이고요.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로 이제 퇴적물에 의한 지층, 그 다음에 진흙 이류 퇴적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층이 수개월 만에 형성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쌓인 지층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층 형성은 결코 이제 오랜 세월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산 폭발로 인한 전기 폭풍으로 쓰러져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렌산 주변에 이제 스피릿 호수라고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호수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반경 18km 내의 나무들이 다 이제 쓰러진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호수 위에 나무 이제 떠 있는 이 나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전부 겉부분 나무의 껍질 부분이 다 이제 벗겨져 있는 맨질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나무의 껍질 부분은 밑에 호수 밑바닥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었고요. 호수 수위가 이제 이 나무 밑바닥에 이제 쌓여 있는 이런 퇴적물로 인해서 진흙층이 이제 91m가 이제 쌓여졌고 호수 수면이 75m로 이렇게 높아졌다고 이제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직으로 떠다니는 나무 몸통입니다. 이 나무가 수평으로 이제 있는 나무도 있지만 이와 같이 수직으로 떠다니는 나무 몸통의 나무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호수 밑바닥에 쌓여있는 이 지층을 통과해서 이 나무들이 이제 박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 지층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위를 이제 나무가 이제 박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스프릿 호수 밑바닥에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화석 중에서 이제 다지층 나무 화석을 이제 많이 이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 지층을 관통해서 나무 화석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3억 년의 시간차,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이 석탄층과 사암층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다지층 나무들이 화석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 관점에서는 5,000년에 30cm 정도가 이제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진화론의 해석대로 한다면 이 나무는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인트 헬렌산의 그런 화산의 예를 통해서 볼 때 매우 빠른 시간에 이 지층이 형성되었고 이 나무가 지층을 관통해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층이 형성되는 이런 과정을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이 이제 터져 올라오면서요,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을 이제 물로 이제 뒤덮이게 되었고요. 흙탕물로 이제 뒤덮이게 되었죠. 그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층이 물속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층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층들이 이제 갈라지고 벌어지면서 이제 물들이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쏟아져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휘어진 지층들, 이런 움푹 패인 지층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큰 기품의 샘이 다 이제 터져 올라오면서 물이 전 지구로 이제 덮게 되었습니다. 그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지층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층들이 또 벌어지고 갈라지면서 이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형성된 휘어진 지층, 갈라진 지층, 깨어진 지층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104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6절로 8절.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심에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짖음에 그것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그것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들이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물들이 산들 위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산들 위로 물이 이제 덮여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꾸짖음을 통해서 물들이 도망하고 주의 천둥 소리에 의해서 서둘러 물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이런 이 땅이 이제 깎이는 그런 현상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들은 더 높아졌고요. 골짜기는 더 낮아져서 이제 지금과 같은 5대양 6대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렀다. 이제 물의 경계를, 육지와 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시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을 우리는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을 우리는 이제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이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층이 있는 땅이고요. 지층이 없는 땅이 있습니다. 지층이 없는 땅은 홍수 이전의 땅의 모습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홍수 이전의 땅은 이렇게 지층이 없고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있는 땅은 이렇게 지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층의 경계면이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층의 구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 구분과 우리 진화론적 구분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째 날에는 이 온 지구가 물로 이제 뒤덮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물로 덮여 있었던 이런 지구의 모습은 아마 이제 지층이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셋째 날에 가서는 지금 육지가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물의 흐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생명체를 창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층이 있지만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지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홍수 때의 땅은 물의 흐름에 의해서 지층이 형성되었고 또 생명체의 화석이 이제 발견되는 그 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땅은 시생대고요, 해당하고요. 셋째 날의 땅은 원생대에 해당하고, 홍수 때의 땅은 현생대의 땅으로 우리가 매칭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없는 이런 이 부분, 원생대와 시생대의 부분을 선캠브리아기 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 이 지층을 캠브리아기 지층이라고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 구분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은 진화를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석은 진화를 증거하지 않는다. 화석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고대 동식물이나 현대에 발견되는 그 동식물이 전혀 변함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진화의 흔적을 화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식물의 그 한 세대 길이는 좀 짧아요. 그러나 사람은 식물에 비해서 세대 수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왜 사람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투구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1억 5천만 년 전의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투구계의 모습이나 현재의 투구계의 모습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마찬가지고요. 5억 년 전의 불가사리의 모습과 현재의 불가사리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치류도 마찬가지고요. 양치류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동일합니다. 은행잎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거미의 모습도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동일합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잠자리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바퀴벌레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미떼와 나방, 호박 속에 갇혀있는 개미떼와 나방도 마찬가지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드기 마찬가지고요. 중간종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화석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진화가 되었다면 중간종이 이제 많이 발견되어야 할 겁니다. 쥐에서 박쥐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와 같은 중간종의 모습은 전혀 화석으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래의 경우는 좀 특이하죠. 고래는 포유류로 있다가 이제 어류로 있다가 포유류로 와서 다시 이제 바다로 간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고래 화석의 경우도 어떤 중간종의 화석도 우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의 박쥐나 현재의 박쥐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층과 화석, 이것은 이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지층과 화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층과 화석을 본다면 오랜 세월과 진화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층과 화석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격변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나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은 오랜 시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매우 빠른 속도로 지층이 물속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수많은 지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매끄러운 경계면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끄러운 경계면을 통해서 우리는 물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지층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층의 형성은 아래부터 위로 차곡차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의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도 진화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석 또한 오랜 시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동성이 낮은 것들은 지금 이제 아래쪽 부분 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동성이 빠른 것들은 윗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등한 생물이 아래쪽에 있고 고등한 생물이 위쪽의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변의 사건은 장구하게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한순간에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라는 대격변을 통해서 이렇게 지층과 화석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형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화석과 지층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